to me. Listen to me. 이제 16강으로 왔네요. 일단 트와일라이트이 바로 나왔는데, 트와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매력 포인트를 하나 뽑자면, 얘는 눈을 반만 뜨면 이쁩니다. 눈을 반만 뜨는 게 약간 조금 제 취향이에요. 트와일라이트는 눈을 이제 동그랑땡처럼 땡그랗게 저걸 다 떼버리면 너무 평범해 보이고, 헤어스타일 갈기도 평범하잖아. 눈을 반만 뜨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매력이고, 트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막말을 하자면 좀 패급이잖아요. 같이 다니면 굉장히 답답한 친구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우리가 대화란 게 공감이랑 그리고 서로 들어주고 말을 잘하는 법은 이제 상대방의 대화를 잘 경청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트릭시는 좀 자기 말만 좀 먼저 앞서가는 그런 폰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다니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반면에 트와일라이트 함께 다니는 걸 생각해보면 계획에 좀 집착해도 일단 하나부터 10까지 좀 다 짜줘요. 여행 계획. 제가 여행 계획 짜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 여행 계획이나 어디 잠깐 나들이나 아니면 뭐 맛집 같은 거 뭐 저녁을 먹더라도 저는 무조건 다 검색해 보거든요. 검색을 해보고 뭐 버스 시간, 차 내비 시간, 경로 이런 걸 한 번씩 봅니다. 제가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성격이라, 트와일라이트냐 트릭시냐, 저건 계획충의 느낌으로 그래도 트와일라이트, 저도 라인을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저 이퀘스트의 지도자한테 한 표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못한 디스코드가 나왔네요.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초에 그렇게 막 악의가 없어. 그냥 장난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혼돈의 정년이란 이름에 맞게 그냥 깽판만 치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민폐지만 뭐 저 티렉이나 크리살리스 이런 것처럼 다른 폰이 잡아가가지고 막 죽일 둥 살둥 이런 모습은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조금 빅맥이랑 그리고 스파이크랑 해서 보드게임도 하는 모습도 나오고 상당히 발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뒤통수 친 경력이 너무 많아. 티렉한테도 붙어먹고 나중에는 저거 그로가로로 분장해가지고 또 그냥 이퀘스트라 말아먹으려 하고, 사실상 갱생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플러터샤이 옆에만 있을 때만 조금 착한 척하는 정도가 아닌가. 그래도 콜로라투라, 이거 좀 고민된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을 담아가지고 콜로라투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수냐 아니면 저기 큐티마크 집착광이냐. 일단 제퍼브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게 전부예요. 이제 그리병으로 또 되고 나서 아마 그때 에피소드가 뭐지? 이 메인6가 감옥에 갇혔나 아니면 저기 트와일라이트랑 샤이닝 아머가 무슨 보물찾기 하는데 서로한테 걸리면 안 되는 에피소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아마 메인6 친구들이 레인보우 대쉬한테 저 드레스 입혀가지고 제퍼브리즈를 좀 유인시켜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취향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애플블룸 장점, 이거 한가 말하자면 겁이 좀 없어요. 제코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시골 마을 포니들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해요. 이제 얼룩말에 얼룩을 저걸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마녀다, 괴물이다, 포니 잡아먹는다, 막 그냥 핑키파이가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다니는데, 애플블룸은 그 트와일라이트의 대사처럼 용감한 포니가 또 해답을 얻는다는 것처럼 가장 먼저 좀 발굽을 뻗지 않나. 이제 아마 제코라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저기 에버프리스도 그냥 혼자 뚜벅뚜벅 가가지고 약초 만드는 거 배우고 그냥 떠들고, 어떻게 보면 숲에 틀어박혀서 사는 제코라한테 가장 큰 베스트 프렌드가 아닌가. 애플블루로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메인6의 뒷바라지하는 역할 외에는 크게 없는데, 나중에 트와일라이트이 몸뚱아리가 굉장히 커졌을 때 그때도 옆에 붙어있거든요. 역시 라인을 잘 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세시모는 아무래도 극장판 캐릭터다 보니까 저 포니 외형이 앞서 말씀드려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퀘스트리아 걸즈까지 좀 생각을 뻗어본다면 저는 그 패션, 그런 패션 좋아하거든요. 가죽 자켓 약간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선셋시모에 한 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 월드컵의 주제를 잃어가는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루나랑 송모드 세레나데. 이제 루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이 나이트메어 문이 돼가지고 악행을 끼쳤던 거를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텐타버스 그 시즌5까지 좀 이끌어가면서 끙끙대는 모습이 있는데, 루나를 보니까 루나가 처음에는 트와일라이트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시즌3만 보더라도 솜브라가 이제 나타난 걸 크리스탈 왕국으로 향해야 되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셀레스티아가 루나가 이제 트와일라이트를 굉장히 신뢰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우유부단하고 그때는 이제 좀 성장을 못했을 때라 신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퀘스트리아의 포니들의 꿈을 지켜준다는 그런 중요한 점과, 아마 시즌4 25화일 거예요. 이제 티렉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인데, 태양을 관리하는 셀레스티아랑 달을 관리하는 루나, 그리고 크리스탈 왕국을 관리하는 케이던스, 이게 대관식이 열리는데, 이제 트와일라이트 그때는 공주가 된 상태여가지고 대관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왜 저도 하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약간 좀 풀이 죽어버리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You Will Play Your Part라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조금 잘 할 수 있을 거다 메시지를 전달한 음악인데, 제가 포니 OST 중에 그
그거를 가장 좋아해요. 진짜 운전할 때나 걸어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거의 저의 작업 노동요? 그림 그릴 때 노동요 같은 느낌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라 거기서 가사를 둘러보면 누나가 약간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셀레스티아에게 이제 과거에 셀레스티아에게 조금 비교 당하면서 자신 또 해야 하는 일이 뭔가, 아무래도 밤에는 이퀘스트리아의 백성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뭔가, 공주가 맞나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좀 공감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제 케이던스는 반면에 그냥 띄워주고요, 똑똑하고 뭐 용감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루나는 공감을 제대로 해줍니다. 송보 세레나드는 대사가 뭐 거의 10개 남짓 안 되지 않나? 노래 요 정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루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거 구도 미쳤다. 이거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면 그냥 저 크리살리스의 레이저빔 맞고 날아가는 셀레스티아, 그 샌드백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서 이 셀레스티아의 무능 프레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미 크리살리스가 샤이닝 아머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미 자기 걸로 만든 상태란 말이야. 방패 삼게 되면 셀레스티아가 좀 망설일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마 당하는 모습이었으면 조금 무능 프레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셀레스티아의 가장 좋아하는 OST는 셀레스티아 발라드죠. 아무래도 발라드. 이제 시즌3 13화에 등장하는 마침내 이제 우정의 마법에 조금 통달한 트와일라이트이 알리콘으로 변하게 되면서 셀레스티아의 좀 큰 그림이 나오죠. 모든 걸 기록하고 있으면서 발전 형태, 이런 꿈까지 탁탁탁탁 다 완벽한 플랜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좀 스승의 노력으로 개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키파이랑 플러트샤이 이게 구도가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이제 그룹핑 길다가 굉장히 초반 시즌인데, 이게 포니빌에서 좀 민폐를 끼치고 있을 때 핑키파이가 플러트샤이한테 이 언니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플러트샤이가 한 살 더 많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죠. 그것 때문에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OST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포니를 시청하면서 핑키파이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웃었냐, 플러트샤이가 나올 때 더 많이 웃었냐, 이런 걸 따지면 좀 웃음을 주는 건 핑키 아닌가, 스마일로 가겠습니다. 선셋이랑 트와일라이트 이제 셀레스티아의 첫 번째 수제자냐 아니면 두 번째 수제자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알리콘까지 업적을 이룬 건 트와일라이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트와일라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블룸이랑 콜로라투라, 이것도 좀 연관이 있죠. 콜로라투라가 이제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들을 인사이드 매직을 부를 때 무대 위로 불러서 앙코로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노력으로 일군 감동이 가장 큰 애플블룸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왕실자매 여러면 좀 깔끔하죠. 셀레스티아냐 루나냐, 요거는 좀 업적 이런 거보다 이제 셀레스티아의 초반 이미지가 약간 굉장히 고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주 이미지였거든요. 나중에 후반에는 조금 좀 살짝 탈덕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셀레스티아를 보면 저는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평안해집니다. 루나 보면 좋다 이런 느낌만 드는데, 셀레스티아 보면 그냥 마음이 굉장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셀레스티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침내 4강이네. 애플블룸이냐 트와일라이트냐, 요거는 좀 제가 애플블룸의 그 사투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트와일라이트도 또 트와일라이트만의 매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와일라이트로 가죠. 핑키파이냐 셀레스티아냐, 이게 또 캐릭터성의 한 가지 특징을 말해보자면, 핑키파이 같은 경우에는 포니빌 주민들의 이름이랑 생일을 싸그리 깡그리 다 외우고 있어요. 그만큼 대인관계에 노력을 들이지 않나. 대인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취미, 이런 거 또 기억해주면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힘들더라고. 글 쓰면서 해야 돼 나는. 그리고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그 포니빌의 가시편에서 이제 망아지 학교에서 신문일보에서 또 몰래 취재를 하는데 식탐이 굉장히 많다. 나중에 모습을 보면 핑키파이도 잘 먹긴 하는데 셀레스티아도 뭔가를 좀 틈틈이 먹고 있어. 사진이나 이런 좀 카메오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뭘 먹고 있는 모습이 많죠. 요 점은 그래도 웃음을 주는 핑키파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티아 굉장히 편안하긴 하지만 핑키로 가도록 하죠. 야, 잠깐만. 결국 메인6 위주로 나왔네? 트와일라이트 스파클이냐 핑키파이냐 고민이 되는데요, 결승전인 만큼. 요거는 작중에서의 활약도 중요한데, 요건 좀 OST로 갑시다. 제가 이제 OST 중에 가장 충격받았던 게 스마일이거든요. 이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스마일을 투니버스에서 더빙판으로 들었는데도 김현지 성우님의 그 더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끔 종종 듣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이 듣는 OST를 따지면 핑키파이가 아닌가. 트와일라이트 OST 중에는 제가 앞서 말한 You Play Your Part는 좀 단체 음악이고 Find a Way 뭐 요거는 좀 제외하고, 그 밖에는 따로 트와일라이트 OST가 많긴 한데 좀 단체로 부르는 게 많으니까 솔로곡인 핑키파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가 너무 많아. 핑키는 랩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이렇게 결과는
핑키파이입니다. 이것도 순위를 한번 봐줘야죠. 네, 랭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 때문에 그런가 트와일라이트이 1등이네요. 득표율이 74.58. 요거랑 나머지는 왕실자매. 애플잭의 순위를 좀 봐야겠는데요. 메인 6들 먼저 나오는데 애플잭이 9위네요. 그래도 좀 애플잭 있는데요? 야, 꼴찌 누구야? 문댄서랑 실버스푼. 야, 이 커리어를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 레리티 어딨어? 아, 잠시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네. 빠진 게 좀 많네요. 메인 6인데 레리티가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빠진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월드컵을 보니까 64강인데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여hol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중복적인 모습도 많네요. 공주 시절 트와일라이트냐 아니면 완전히 성장한 트와일라이트냐. 자, 그래도 아쉬울수록 더 좋은 법이니까 오늘 마이리틀 포니 월드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제가 이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혼자서나마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이.